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전기차 전기택시 운행한 지 1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전기택시를 하는 걸 고민 많이 해 보십시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다. 그러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나타나 2000cc, 뭐 SM6나 QM6나 아니면 스포티지도 요즘에 LPG 택시로 있죠. 많이 사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출력이 기존의 소나타나 아니면 QM6 스포티지 딱 그 정도. 렌저급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급가속이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과거에 쭉 택시를 하시면서 보시면 주변에 찾아보시면 일반 소나타나 그랜저나 뭐 이 정도 급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사고가 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종종 있긴 하죠. 뭐 우리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소문 들으면 뭐 택시 대기장에 잠깐 하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충전소에서 세차 끝내고 나오다가 그 갑자기 그냥 급출발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시지만, 일반 거리에서 주행하다가 뭐 그럴 때는 많지 않아요. 일을 하시다가는. 생각해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LPG 택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비율로 본다면 정말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기 택시에서는 급발진 주장의 사고가 많죠. 꽤나 전기 택시는 많이 보급이 안 됐어요. 아직도 서울조차도. 그럼에도 비율로 본다면 전기택시에서 급발진 사고 주장은 굉장히 많아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반면에 전기택시보다 굉장히 많이 보급된 일반 LPG 택시에서는 비율로 본다면 그만큼 많아야 되는데 많지 않잖아요. 왜 이러냐? 자, 이건 예민해요. 그게 실제 급발진이라는 게 자동차의 문제의 급발진일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인간의 판단 오류에서 생긴 급발진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둘 다 급발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급발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자동차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약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어차피 급발진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자동차 탓이냐 사람 탓이냐 해봤자 어차피 법적으로 우리는 그걸 실제 기계 문제라고 하더라도 증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대부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아직 공식적으로 자동차의 문제로 인해서 급발진이다 라고 명백하게 나온 사례는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은 유야무야 지나가 버립니다. 왜? 자동차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자료가 있어요. 요구를 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만 그 자료 대부분은 내용이 비슷해요. 풀악셀, 브레이크 사용은 거의 없었다. 아니면 풀악셀, 브레이크 사용은 초기에 잠깐 있거나 아니면 끝날 때 잠깐 있었다. 그 정도로 기록이 되고 끝나죠. 그럼 우리는 이런 자동차 제조사가 제공한 자료에 그건 허위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잘못됐다. 아니면 자동차가 이미 고장 상태이기 때문에 풀악셀인 가속에서 악셀은 100으로 되어버리고 브레이크는 0으로 되어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실제 그 자동차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혹 이제 요즘에는 그 페달 쪽에 블랙박스를 다시는 분들이 계시죠. 좀 그건 그래도 법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게 100대 0으로 자 악셀이 100이고 브레이크가 0이다 라는 자료를 제공했는데, 실제 그 시간에 동일하게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은 브레이크만 밟고 몇 번씩이나 발을 뗐다 밟았다 하는 영상이 찍혀있다면 그때서야 우리는 진짜 자동차 회사가 제공하는 그 자료가 허위다, 틀렸다 라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하면서 이제 다른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가 자동차 회사의 잘못이고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되기 위해서는 발 쪽에 블랙박스가 달린 영상이 완벽하게 자동차 회사의 제공 자료와 다른 상태. 영상에서는 분명히 악셀은 발도 올리지 않고 브레이크를 몇 번씩 밟았다 뗐다 안 돼서 막 혼란스러워하는 그 장면이 찍혀야 돼요. 그 장면이 찍히지만 자동차 회사는 악셀의 100이다, 브레이크는 0이다 라는 주장.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국가나 정부가 자동차 회사의 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전까지, 그 완벽한 증거 자료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자동차 회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안타깝지만. 자, 이건 자동차 자체의 문제일 경우이고, 그 반대편에서도 급발진은 존재합니다. 바로 인간의 뇌의 오류예요. 인간의 착각이에요. 이건 좀 무섭죠. 우리 기계가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인간의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급발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뭔가 상황을 인지하는 게 느리더라도 가스차 2000cc, 3000cc LPG 해봤자 급가속이 빠르지 않아요. 그러면 급가속이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반응은 과해요. 소리도 크고. 당연히 거기에서 우리가 잠깐 인간의 뇌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브레이크 아니네? 가속 페달이었네? 라고 하면 무웅 하다가도 발을 싹 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얼마든지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렇게 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기택시에서 왜 급가속 주장이 많냐? 급가속 사고, 급발진 사고가 많냐? 급발진 주장 사고가 많냐?
여기에 어느 정도는 인간의 인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앞에 영상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회생제동을 쓰지 않을 수 있냐, 이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회생제동은 지금 가장 약하게 1단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원래 생각은 안 쓸 생각이었어요. 그냥 일반 자동차처럼 쓸 생각이었는데, 보셨겠지만 도심에서 주행을 하면 거의 40에서 50% 정도가 에너지 회수를 통해서 연료를 절약한 셈이에요. 그게 좀 과할 경우는 7, 80%도 넘어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LPG 택시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연료를 30리터 썼어요. 근데 회생제동 장치가 전기차에서 동일하게 달려있는 구조를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가스를 30리터 썼는데 한 20리터 정도는 브레이크 사용을 회생제동 씀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다시 20%, 20리터는 충전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꼴인 거예요. 엄청나게 연료비 절감이 되죠. 그러니까 도심에서 이게 고속도로상에서는 회수하는 브레이크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회생제동이 고속상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는 보면 고속주행이 오히려 연비가, 그러니까 공인연비가 낮습니다. 근데 도심에서 우리 택시는 특히 서고 가고 서고 가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회생제동 장치는 엄청나게 뿌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물론 난 안 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많이 연료비에서 거의 한 70%, 80%를 손해보면서 하는 것인데 누가 그렇게 자기 손해보는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손님이 멀미를 하고 뭘 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님이 멀미를 안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멀미를 한다라고 해서 내가 뭐 요금을 덜 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손님이 멀미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도 타협하고 회생제동 1단만 쓰고 있어. 근데 기사님들 쭉 얘기를 들어보면 회생제동 2단, 2단, 3단, 최고단도 쓰는 분들이 택시나 많으세요. 그런 분들 전기택시를 타면 무조건 멀미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일반 성인 남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술 취한 사람이 타면 거의 구토 오바이트는 거의 확실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오바이트로 그냥 작정하고 매일 15만원씩 벌려는 목적일지도 몰라요. 그건 뭐, 그런데 저는 그냥 술 취한 사람이 만약에 이거 회생제동 높이 나오면 무조건 오바이트 할 게 뻔하거든요. 근데 난 도저히 오바이트 할까봐 걱정해서 못 할 건데 그래도 한다 이 꼴. 모르죠. 다른 의도가 있는지. 자, 적어도 지금 전기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진짜 최대치까지 회생제동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진짜 멀미가 심해요.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 남자조차도 멀미가 심할 정도니까 일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택시에 대한 기피가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 회생제동, 어쩔 수 없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 회생제동, 기사가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회생제동이 인간의 뇌의 오류를 엄청나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10일 운행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몇 번씩 얘기를 드릴게요. 이 회생제동 장치는 쉽게 얘기해서 악셀을 밟다가 발을 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엔진의 사실은 RPM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감속이 되죠. 지금도 엔진에 부하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속도는 느려져요. 하지만 그것과 달라요. 마치 우리가 발에서 일반 가스차에서 악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바로 올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도로 속도가 줄잖아요. 그래서 엔진으로 인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부하가 걸려서 속도가 감소하는 것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브레이크를 쓰면서 속도가 줄죠. 회생제동 장치를 쓰면 적극적으로 브레이크를 쓰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악셀을 밟는 게 가속이고, 그 다음 우리가 LPG에서는 발을 뗐을 때는 엔진 RPM으로 인해서 그냥 어느 정도 속도가 감속이 되지만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만 아주 적극적인 감속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악셀을 밟는 건 가속, 그 다음 브레이크를 밟는 건 감속. 자, 이건 너무나 단순해요. 그리고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오류가 발생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계속 반복하면 우리가 익숙해지죠. 그러면 감속이라는 건 왼쪽이고 왼쪽에 전혀 다른 페달을 밟는 것이고, 가속은 오른쪽에 페달을 밟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익숙해지면 아주 멀리 갔을 때도 거의 본능적으로 감속과 가속에 대한 착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전혀 착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단순히 나이 드신 기사님들이 많아서 급발진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서울에 80대 기사님들 많으세요. 개인택시 기사님들 많으신데 그분들 매일 그냥 급발진 사고가 터져 나와야 되겠죠. 근데 가스 택시 하는데 그 급발진 사고 터져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그 80대 기사님들. 나이 드신 기사님들에서 급발진 사고 사례가 가스차에서는 거의 없어요. 왜? 이게 우리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거의 본능에 따라서 혹시 위급한 상황에서 감속을 해야 된다, 속도를 줄여야 된다 보다 왼쪽을 콱 밟는 거야. 그럼 너무나 단순한 게 적어도 흐름은 깨지겠지만 적어도 감속이 이루어지면서 최악의 문제 사태는 대부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드셔서 운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 인지를 한다든지 뭔가를 판단하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70대 이상이면 적극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쪽으로 국가 정책으로 유도를 하고, 우리도 이제 그 유도를 하는데 약간 저항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 드신 운전기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진 못해요. 하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굉장히 까다롭게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면허를 회수해버려요. 왜? 인지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자, 사람이 튀어나온다. 자전거 탄 사람이 튀어나온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인지를 했지만 그 인지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빠르게, 자, 인지도 느리고 판단을 하고 감속을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데 속도까지 느리고 그 사이에 이미 사고가 나버리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고가 심각하게 보행자나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다른 차와. 그래서 인지도 느리고 반응도 느리기 때문에 줄이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 인지나 그 행동에서 속도가 느리더라도 급발진 주장 사고는 가스택시에서는 거의 없어요. 맞죠? 근데 왜
80대도 아니고 70대, 60대, 50대의 전기택시 기사들에게 급발진 주전 사고가 발생하냐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기계적인 문제는 우리가 접어두자. 그건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국 인간의 오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돈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못하고 회생제동 페달을 쓰죠. 회생제동을 기능을 사용하면 문제는 이게 저단에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저단에서는 브레이크를 써야 돼요. 다만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을 때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리는 것처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기어를 수동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엔진 브레이크 적극적으로 쓸 때 감속되는 그거 있잖아요. 가속에서 그 정도로 쓴 감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건 브레이크는 아니에요. 맞죠? 근데 회생제동 장치를 올릴수록 거의 브레이크에 가깝게, 발을 떼기만 하면 브레이크처럼 거의 몸이 움찔할 정도로 우욱 속도가 줄어요. 그럼 이래요. 기존에 우리는 오른쪽을 밟으면 악셀, 왼쪽을 밟으면 감속, 자 브레이크인데, 이제 회생제동 장치를 강하게 많이 쓰면 오른쪽을 밟으면 악셀, 떼면 브레이크예요. 밟으면 악셀, 떼면 브레이크. 야, 마지막에 서야 되지 않냐? 회생제동 장치를 강하게 하면 어느 정도냐면 발을 떼잖아요. 떼면 정지까지 합니다. 왜냐? 자동차에서 기능이 있어요. 지금 요즘에 나오는 그 전기차 대부분의 것들은 앞차에 맞춰서 정지까지 완벽하게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강하게 회생제동 장치를 걸어놓고 밟다가 앞에 차가 있다, 신호등이다, 사거리다, 그럼 악셀을 떼요. 그러면 강하게 감속이 걸리다가 앞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정지합니다. 정지해버리고 오토홀드가 자동으로 걸려버려요. 그러면 발을 떼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정지까지 하고 다시 악셀을 밟으면 가속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기사들이 원페달을 쓰면 굉장히 편해지고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기택시 기사들조차도. 문제는 이제 인간의 뇌에서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오른쪽을 밟으면 가속, 왼쪽을 밟으면 감속인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히 여기에서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감속이 가능해요. 근데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가 전기택시를 하시는 기사님들은 이 원페달에 적응을 하면서 회생제동을 이용하면서 밟으면 가속, 떼면 감속이 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밟으면 가속, 떼면 감속, 밟으면 가속, 떼면 감속. 자, 이 상태에서 밟으면 가속, 그 다음에 떼면 감속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하루에 브레이크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기존에 우리가 하루 운행하면 브레이크를 한 수천 번 넘게 밟겠죠. 근데 회생제동 여기에 적응하면 하루에 브레이크를 한 몇백 번도 안 밟은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안 밟아도 돼요. 쓸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페달만, 가속 페달만 밟고 뗀다, 밟고 뗀다, 밟고 뗀다. 이게 뇌에 들어가는 거예요. 밟고 뗀다, 밟고 뗀다, 밟으면 가속, 떼면 감속. 자, 이게 계속 뇌에 주입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긴급한, 갑자기 사람이 나온다든지, 갑자기 피해야 된다든지, 갑자기 무슨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다. 자,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두 가지예요. 우리 뇌에 오랫동안 했던, 수십 년 동안 했던 건 오른쪽이 가속, 왼쪽이 밟으면 감속이에요. 자, 밟으면 감속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까운 시점에 전기택시를 운행하면서 어떻게 됐죠? 오른쪽을 밟으면 가속, 떼면 감속이에요. 이게 전혀 구조가 다른 거예요. 인간의 어떤 작동 형태에서 구조가 전혀 다른 거예요. 기존에는 오른쪽, 왼쪽이었는데 이제는 밟고 뗀다. 여기에서 가속과 감속, 악셀과 브레이크가 전혀 다른 형태죠. 그러면 오랫동안 뇌에 들어가 있는 건 다른 거예요. 브레이크, 위급한 상황에서. 하지만 가까운 시점에는 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기사님들이 왜 급가속 사고가 발생하냐? 바로 발을 뗐다가 급한 상황에서 본능, 뇌에 있던, 오랫동안 운전을 하면서 감속이라고 뇌에 저장되었던 형태로 왼쪽을 밟는 건데, 문제는 왼쪽을 밟는 게 아니고 이미 브레이크는 오른쪽이었어요. 왜? 악셀에서 발을 떼면 감속이잖아요. 자, 이게 가까운 시점에 들어와 있죠? 감속. 그러면 여기를 우리는 발을 떼면서 감속을 오른쪽 악셀에서 경험을 한 거야. 근데 뇌에는 지금 떼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떼기만 해도 정지야, 떼면 정지야, 떼면 정지야, 떼면 정지야. 이게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쪽에만 정지가 존재한다는, 오른쪽에 정지가 존재한다는, 기능이 존재한다는 걸 이미 뇌가 받아들이고 있어.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위급한 상황이다. 깜짝 놀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이쪽에 브레이크 기능이 존재해요. 오른쪽에. 브레이크 기능이 존재하죠? 물론 그건 발을 떼는 거예요. 근데 위급한 상황이다.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하죠? 옛날에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러면 브레이크 기능은 오른쪽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브레이크를 콱 밟는 거예요. 뭐다? 악셀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악셀을 밟는 이 상황에서, 이건 가스차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해요. 악셀과 브레이크로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 밟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게 이제 세차장에서 급발진 한다든지 그런 사고들이에요. 대기장에서 급발진 한다든지, 급발진 주전 사고들이 그런 착각이죠. 그런데 그런 건 우리가 훨씬 실제 사례는 많을 거예요. 착각하는 사례는. 근데 문제는 뭐다? 엔진 소리가 왕 커지고 그 다음에 차가 속도가 느려요. 2000cc, 3000cc, LPG는. 그러면 이미 그 문제를, 사고가 심각하게 발생하기 전에, 이거 내가 지금 소리가 커지네, 내가 가속 밟고 있구나 라고 하고 바로 탁 떼서 브레이크로 다시 제대로 인지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LPG 차에서, LPG 택시에서는 급가속 사고가 별로 없는 이유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전기 택시는 뭐다? 악셀을 밟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악셀을, 저는 아직도 제 차가 11 됐는데 저 젊잖아요. 젊은데 제 차에 풀 악셀을 못 밟아봤어요. 왜? 무서워서. 악셀을 한 70%만 밟아도 솔직히 약간 무섭다 싶을 정도로 빨리 나갑니다. 차가 정말 빨리 나가요. 소름 돋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걸 100까지 꽉 밟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직 못 밟아봤어요. 재미라도 밟아볼 수는 있지만 안 밟아봤어요. 도심 안에서는 아예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속이 빨라요. 더 문제는 뭐냐면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LPG 차처럼, 일반 내연기관 엔진 자동차처럼 이게
그 사람의 사고의 다른 쪽에서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라는 그 어떤 신호가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가스차에서 나이 드신 기사님들도 잘 운행하고 급발진 사고도 적은 이유가 엔진 소리 딱 듣고 자 내가 지금 악셀을 잘못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잘못 밟았더라도 전혀 다른 신호가 있죠. 뭐다? 차 소리가 황 엄청 크지기 때문에 당연히 아 내가 지금 악셀을 밟고 있구나라고 신호가 들어오고 얼마든지 인지는 느리지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데이터 값도 들어오기 때문에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엔진 소리는 결함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발은 실제 착각을 하고 밟았지만 엔진 소리는 결함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소리가 커져요. 그러면 우리는 뇌는 야 저 지금 소리 데이터로는 네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고 악셀을 밟은 것 같아 라고 다른 데이터가 깨끗한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실수했네 라고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기사님들도. 근데 전기택시가 하면서 무서운 게 뭐냐면 꽉 밟으면 소리 없이 엄청 빨라요. 소리가 없어요.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우리가 콱 밟았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다 생각하고 딱 밟는 순간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속도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문제다, 지금 내가 착각하고 잘못 밟았다라는 데이터 값이 내 머리에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밟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값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그 어마어마한 속도에 놀라서 몸이 굳어버리죠. 우리가 여러분들 살면서 경험해보잖아요. 굉장히 무섭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오히려 몸이 굳어버려요. 사람이 콱 굳고 생각처럼 행동이 유연하게 안 돼요. 그럼 급발진 그 상황에서 악셀을 풀로 밟았다 치죠. 브레이크라 착각하고 그 상태에서 다른 데이터 값이 없어요. 네가 지금 잘못 밟았어 라는 가스차와 다르게 다른 데이터 값이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속도로 나가니까 기사는 깜짝 놀라서 온몸이 굳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일단 피한다고 생각하고 막 이러고 그냥 급발진으로 막 때려박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나이 드신 기사님들이 전기택시를 운행한다라고 해서 급발진으로 착각인데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니까 급발진 사고는 다 사람의 착각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동차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고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열심히 밟으면서 제어를 하려고 했지만 자동차가 먹히지 않았다. 자, 자동차의 문제.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당장은. 자, 이 하나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기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오류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오류로 인한 급발진 사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에서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LPG 택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고 첫 번째,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나 가속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깨끗한 데이터 값.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착각했더라도 엔진 소리나 다른 걸로 인해서 우리가 네가 지금 잘못 밟고 있어라는 착각을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에서 전혀 다른 데이터 값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내가 잘못 밟았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존재한다. 근데 문제는 전기 택시는 여기에서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 값이 소리 같은 거나 다른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사고가 너무 과격하게 일어나요. 왜? 성능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무섭게 잘 나가요. 그래서 오판에서 악셀을 브레이크라고 생각하고 밟는 순간 우리는 끝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가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죠. 자, 두 번째. 결국 우리가 전기택시를 하면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려면 나이가 드신 기사님들일수록 회생제동 장치를 안 쓰거나 아니면 굉장히 낮은 저처럼 1단계 정도만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운행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회생제동 장치가 낮으면 에너지 회수율이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그럼 하루에 에너지 비용이 15,000원이다 치면 내가 회생제동 장치를 낮게 하면 2,000원, 3,000원을 번 거예요. 에너지로. 하지만 회생제동 장치를 제일 높게 해놓으면 10,000원, 12,000원을 벌어요. 15,000원 에너지 충전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 값을 붙게 하고 회생제동 장치를 안 쓰거나 낮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발도 편해. 브레이크가 그냥 발만 떼면 되니까 굳이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발도 편해요. 그러니까 나이 든 기사님들이 전기택시를 시작을 하면서 너무 편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회생제동 장치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손님과 상관없이.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전기택시의 급발진 사고들이 이제 나오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건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전기택시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고민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운행하고 계신 기사님들 마찬가지고. 저도 나중에 이제 정연료비를 아끼고 싶고 에너지를 아끼고 싶다 그러면 회생제동 장치를 손님 생각 안 하고 점점 높이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기사님들일수록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생제동 장치를 낮게 하면 그래도 브레이크를 써요. 일단 2단 정도에서는 브레이크 왼쪽 걸 써야 돼요. 정지할 때는. 근데 3단, 4단을 넘어가면 거의 브레이크를 안 밟고도 자동 정지까지 연결해 놓으면 그냥 브레이크를 안 밟고 정지까지 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진다. 그래서 전기택시 하실 분들은 진짜 고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 브레이크 악셀을 혼동해서 밟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 분들은 괜찮아. 인지 괜찮고 내가 운동 괜찮고 열심히 하고 몸 관리 잘한다. 내 머리는 아직 짱짱해. 라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혹시 이제 60세, 70세 넘으셨고 가끔 내가 악셀을 브레이크로 혼동한다든지 브레이크로 악셀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잘못 밟아서 우웅 해서 놀라서 약간 쪽팔렸던 게 있다. 그런 기사님들은 전기택시면 진짜 최악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택시를 사더라도 내가 연료비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회생제동장치를 낮게 쓸 수 있다. 자, 그런 분들은 전기택시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인간의 오류로 인한 급발진 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스차를 타면 이런 사례를 경험할 수가 없는데 전기택시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걸 국토부나 자동차 회사에서도 좀 한국에서 이 상황을 좀 감안을 한다면 그 나이 드신 분들에 한해서 물론 이걸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강제로 하기는 힘들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원하는 사람들은 택시 모드라는 걸 별도로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럼 가속을 낮추고 회생제동 장치를 강제로 낮춰버리고 브레이크를 무조건 써야 되게 하면 이 인간의 오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부가 자동차 회사에게 얘기를 해서 택시 모드, 택시 운행 설정 그런 기능을 해놓고 이걸 뭐 이를테면 70세 이상 분들은 강제적으로 쓰도록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기사에게 두기에는 손해를 보는 게 에너지 회사에서 손해를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급가속, 인간의 오류로 인한 급가속이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택시 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시고 가스에서 전기차로 바꿀 기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나 상황이 맞는지를 고민해보시고 결정을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